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질주가 범상치 않습니다. 최근 중남미국가 페루에서 FA50 공동생산 소식이 전해지며 본격적인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더해 페루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지분까지 가져가려는 물밑 작업이 포착돼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니에서 숨죽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켜보던 인니가 급발진하며 열폭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이가 중남미 국가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 3일 페루 공군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페루 항공정비회사인 세만과 FA50 전투기 부품 공동생산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세만은 페루 항공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으로 지난 2012년 카이가 페루와 수출 계약한 훈련기 KT-1 20대 중 16대를 세만이 현지 조립하는 등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작년 5월 페루 방산전시회 당시 페루 정부와 논의한 산업협력 방안으로 앞으로 카이는 페루와 공동 TF를 구성하고 기계, 판금 등 주요 부품의 공동생산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카이는 페루 공군이 KT-1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만큼 이번에 FA50 부품 공동생산 MOU를 체결하면서 FA50이 페루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현재 페루는 노후된 미라지, 미그기 교체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협약식에 참석한 볼루아르테 대통령 역시 카이와의 생산협력은 세만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 사업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루가 한국산 경전투기 FA50 구매에 이어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도입과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안 그래도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인해 KF-21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페루가 우리에게 공동개발을 조심스레 제안하면서 보라매 사업 지분까지 가져가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약 페루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은 인니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KF-21 개발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도 페루가 이번에 FA50 도입을 확정하고 KF-21 공동개발에도 참여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중남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공군은 FA50 총 2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 중 일부는 앞서 KT-1 훈련기 도입 사례처럼 페루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조립 시 기술 이전 효과는 물론 페루 항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페루 현지에서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FA50은 기존 페루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대체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페루 공군은 FA50 외에도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 등 다양한 기종을 검토했지만 성능과 가격 경쟁력, 현지 산업 참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FA50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사실 앞서 페루는 2015년에도 FA50 도입을 추진했으나 당시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FA50 도입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 이런 이유로 페루에서는 벌써부터 FA50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사실 페루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촌 바다 전체로 뻗어가는 중국어 선단의 공격적 불법 조업 때문에 페루에서도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척씩 떼를 지은 중국어 선단은 가까이는 동중국해부터 멀리는 아프리카 남미근해까지 다른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거나 불법 장비를 활용해 싹쓸이식 조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페루도 이 때문에라도 FA50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앞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을 상대로 FA50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사령부는 2017년부터 한국산 FA50PH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FA50은 정밀유도 폭탄을 이용한 쪽집게 타격이 주특기로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 중국 측을 제압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도발에 많은 국가들이 가성비 최강인 FA50을 원할 것 같은데요.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의 이목이 쏠린 분쟁 해역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은 페루의 FA50 도입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도 제안했는데 페루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페루는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 이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페루 국방부에서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국방산업에서 항공 분야에 힘을 실을 거라는 뜻을 밝히는 등 자체적인 항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 방산업계와의 협력이 FA50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KF-21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친 겁니다. FA50을 도입 후에 추후 KF-21까지 연계된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페루 주변국들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최신형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데 현재 페루가 보유하고 있는 미라지나 미그기 전투기로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려온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생산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은 페루에서 가장 반가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이는 2026년 첫 납품을 목표로 방사청과 KF-21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1조 9,600억 원 규모의 이번 계약엔 전투기와 기술교범, 교육 등 후속 군수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사청과 KF-21용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엔진 생산을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방사청과 국산 A사 레이더에 대한 1,100여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KF-21 양산을 둘러싼 계약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렇듯 KF-21 첫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작업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쌍발 엔진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사 레이더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KF-21.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를 국내에서 만든다는 걸 페루에서도 덩달아 고마워하며 내심 인니에게도 땡큐를 외쳤다고 합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KF-21라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든 만큼 마음만 먹으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도 돈은 제대로 안 내고 기술만 가져가려는 인니가 이번에 제대로 혼쭐 났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니에서도 페루가 자신들을 대신해 보라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인니 현지 언론은 보라매 사업에서 인니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어 자국 방산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국제협력 사업에서 약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니 정부에서 재정 여력이 없다며 보라매 사업 분담금을 미루는 와중에 미라지 전투기를 구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인니에서도 내심 보라매 사업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우리로서는 인니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많은 만큼 이전과는 다른 냉정한 태도를 보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KF-21 양산부터 인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KF-21을 눈여겨보고 도입하려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전에서 검증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경쟁에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이미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KF-21은 결정적으로 발전 가능성도 경쟁기 대비 뛰어난데 향후 5세대 스텔스기, 6세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기 등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예고해둔 상황입니다. 반면에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4세대부터 시작해 최대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플랫폼 확장 능력을 갖춘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KF-21 첫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작업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카이는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 공급망 점검 및 생산 설비 구축과 시공구 확보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양산 단계 진입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공대공 미사일과 A사 레이더의 연계, 대당 가격 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당 가격은 물론 후속 군수 지원비도 충분한 우위를 갖춰야 경쟁력이 강해지는 만큼 최근 방사청에서도 원가 검증 작업을 통해 KF-21 대당 가격을 약 930억 원 정도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 벌써부터 KF-21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국가가 많은 상황으로 실제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매김한 UAE가 KF-21 도입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에 손을 내밀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KF-21이 전력화되면 UAE가 구매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UAE 대통령이 방한해 우리 정부와 장기적, 전략적 국방 분야 협력을 논의한 만큼 UAE가 상당 금액을 투자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한 폴란드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 방위산업부문 국영기업 집단인 PGG그룹에서도 카이에게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등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이 KF-21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며 전투기 교체 시 KF-21이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는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한 바 있어 한국 전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미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의 심장인 제트엔진 자체 개발도 진행하면서 진정한 차세대 전투기 제조국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등 기대감이 남다른데요. 실제로 한국은 한국형 F414 엔진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으로 앞서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한국형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공표해 빠르게 개발 진행 중입니다.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성공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차세대 전투기 제조국가의 반열로 올려줄 KF-21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